안녕하세요, 공선생입니다. 춘천대장 아파트가 9억이다 라는 뉴스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춘천 아파트가 9억? 너무 어그로가 강한 거 아니야? 어떤 분은 진짜?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나 지금 사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춘천 대장 아파트가 9억에 근접했다고 하는데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신 아닌 강원도 춘천이 9억이라고 이렇게 떴어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제정신은 제가 쓴 건데 춘천 대장 아파트 9억, 국평이 9억, 전용 84 타입이죠. 턱 밑까지 왔다 라는 뉴스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 기사만 보고 내용을 안 보신 분들이 있을까봐, 혹은 내용만 보고 큰일 났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까봐 제가 자세한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KB랑 얘기한 것도 있는데 간단한 내용은 이겁니다. 온이동에 지금 가면은 춘천 대장 아파트 있잖아요. 춘천 센트럴 타워 프로지오가 있잖아요. 그게 7월에 7억 7천만 원에 팔렸어요. 7억 7천에 팔렸는데 이게 왜 9억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라는 얘기인 거죠. 원래는 6억 1,500이 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7억 7천에 팔리면서 좀 있으면은 이러다가 22년의 정고점이었잖아요. 이때처럼 8억 5천이 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8억 5천이 되면 이러다가 최고가를 갱신하고 다시 9억대 되는 아파트가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인 거예요. 그 기사에 보면은 춘천 센트럴 타워 프로지오가 6억 1,500에서 8억이 되고, 그 다음에 이편해상 춘천 한숲시티가 6억에서 7억 7천, 그리고 오니롯데 캐슬 스카이가 5억 2천에서 6억 3,500 요렇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아까 기사에서 보면은 서울 집값 열기 지방까지 퍼져 라는 내용입니다. 이걸 보면 지방도 이제 오른다는 얘기야? 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 보면 댓글에 보면은 9억이 말이 되냐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거품이다,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게 지금 사실 다 쓸데없어요. 자, 왜인지 한번 보세요. 서울 집값 오르고 경기 인천 오르고 수도권도 오르고 있다라는 게 현재의 현상입니다. 현재 있는 현상. 그럼 일단 원주의 집값도 오를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서, 만약 지난 상승처럼 오르기 시작하면은 이제 우미린 아파트가 3억에서 5억대가 됐고, 저번에 중흥도 힐데스도 기업도시인 롯데골드도 다 이제 5억대가 됐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주변에 있는 아파트 상위 30% 된 아파트들도 모두 올랐죠. 이번에 집을 사시는 분들은 지금 집을 사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뭐 우선 전세로 한번 살아보고 시장 상황을 보고 매수를 고민해야 되는 건 아닌지, 어떤 게 좋은지라고 고민하실 것 같아요. 자, 22년도 기사입니다. 강남 집값 오르면 수도권 전국 다 오른다라는 내용이 22년도에 기사로 떴어요. 대부분 기사 내용들이 사실 좀 안 맞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죠? 제목과 내용이 우리가 오해할 만한 내용이 충분하기 때문에 제목을 보고 내용을 좀 읽어봐야 되는데, 기사 중에서는 이렇게 좀 잘 된 기사도 있어요. 왜냐면 보고서에 따른 내용을 이제 줄였거든요. 줄여서 얘기해 주는 건데, 강남 11개구죠. 강남 지역의 11개구의 전이 효과는, 강남 지역이 원래 3개죠, 3개. 근데 이제 강남 주변에 있는 이런 아파트들이 가격이 오르면, 이 전이 효과, 거기가 오르면 수도권이랑 강북보다 높은 수치, 다시 말해서 강남 3구가 오르면 수도권도 오르고 강북도 오르고 지방도 오르는데, 수도권은 20% 정도, 강북은 16%, 그리고 지방광역시는 7.5%에 그쳤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뒤에 있어요. 이게 강남구가 오르면은 20% 올랐다라는 게 아니라 100 중에 20은 강남 때문에 오른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이제 한국은행에서 북 이슈노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북 이슈노트. 북 이슈노트에서 김찬우 과장님, 황나윤 팀장님, 이렇게 이정혁 조사역장님, 조사형님, 어쨌든 이 분들이 얘기하는 건데, 이게 한국은행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에요. 당연히 한국은행이 공식적으로 이 입장을 발표하면 안 되겠죠. 자, 이건 조사 내용인데, 이 조사 내용이 얼만큼 우리가 받아들여질 건지, 이게 팩트가 어느 정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건지 한번 보세요. 일반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거랑 조금 다를 거예요. 자, 수도권 아파트 가격 지역별 이제 상승률을 보면은 여기 보시는 게 노도강입니다. 노도강이 올랐고, 그리고 나서 20년 5월 다음에 21년 9월에 어때요? 이 노도강만 오른 게 아니라 이 빨간색이 강남구랑 용산구 뭐 이런 강서구 쪽으로 확대됐죠. 그런데 이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재개발, 재건축, 교통망 구축 등 특정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 기대에 따른 상승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원래 노도강이 먼저 오르는 게 아니라 강남 3구가 먼저 오르는데 이때는 뒤에가 먼저 올랐던 사례예요. 이 빨간색으로 전이된 거죠. 그리고 더해서 안양, 군포 이런 수도권 광역 교통망 GTX 시노선 사업이 가시화되고 신도시 개발 및 안산, 시흥 이런 데까지 신안산선 개발 호재가 이어졌다라는 내용입니다. 그쵸? 실제로 그 가격 순서는 팩트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서울의 강남 지역의 집값 상승이 다른 지역의 집값 상승을 이끄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이건 이분의 개인적인 얘기인데 이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강남 3구에 따른 가격이 이게 강남 3구고 이게 강북인데 강남 3구 주택에 따른 강북 지역의 주택가격 추이인데 초반에는 이렇게 올라가면 강북도 뒤늦게 따라서 올라갔단 말이죠. 그런데 예전에는 이게 04년도 중반에는 투기지역 대출을 규제를 강화했어요. 03년도에. 그리고 종부세 도입을 예고했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도입했잖아요. 그쵸? 세금 2번 내고 양도세를 강화해서 부자세라는 얘기도 있었고 투기를 차단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투기지역 대출 강화하고 종부세 도입하고 양도세 강화했어요. 그쵸? 그러면 강남 3구 주택 가격에 따라서 강북 지역 주택도 동반 하락했다는 얘기죠. 근데 웃긴 거는 2007년도에는 이 투기지역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서 분양가 상한제 및 전매 제한 규제를 했죠. 그리고 강남 3구 주택 가격이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북 지역은 계속 상승세를 이어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예전과 지금이 틀리다. 그러니까 옛날 책 보고 투자하면 안 되겠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해외도 그렇다. 미국도 보면은 이 특정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이렇게 1년 뒤에 2004년에는 여기만 빨간색인데 2005년에는 전체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좀 바뀌었죠. 전이 됐죠.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주변 지역으로 파급된 현상. 우리나라는 전이 효과를 리플 이펙트라고 얘기하고 전이 효과, 물결 효과 이렇게 얘기하고 외국에서는 스필오버라고 얘기합니다. 논밭에 물을 대면은 옆으로 흘러 넘친다라는 얘기인데 03-04년도에 미국의 주택가격은 실리콘밸리 등 소득이 급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강한 주택가격 기대가 확산되면서 이게 버블로 간 거죠. 그쵸? 근데 이게 영국에서도 그런 전이 효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데서도 있었다. 그래서 이게 심리적인 요인에 따른 지나친 낙관적인 경험에 기반한 기대 형성 및 거래 관행, 외지인의 투기적 매매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투기가 나쁘다라고 하시는 분은 투기는 나쁜 거죠. 왜냐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집을 살 수 있는데 저 사람들이 투기 행위를 하는 바람에 내가 집을 못 사고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됐다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나쁘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나라에서도 경제 상황은 별로 안 좋아졌는데 집값만 계속 올라가고 대출이 많아지면은 경제가 좀 위험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상황을 내가 알아야 되고 과거랑 지금이랑 틀리다. 이유는 뭐다라는 걸 알면 내가 어때요? 과거에는 투자 안 했지만 지금 투자할 수도 있고 과거에는 투자했지만 지금 투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왜 오르는 걸까? 지금은 한국 주택가격 전이 효과를 분석해 보니까 변동 요인을 2가지로 나눴습니다. 이 공통 요인과 이 개별 요인으로 나눴는데 공통 요인은 똑같아요. 금리, 공급 부족, 이건 국지적일 수 있습니다만 자금 조달 여건 개선, 그러니까 대출 규제를 풀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주면 가격이 오르는 거고, 가격이 오른다가 아니라 가격이 변동이 오는 거고, 개별적으로 지역개발 기대감, GTX가 들어온다라든지 어디 개발을 한다라든지 재정비를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요인, 개별적인 요인이 있으면 주택가격이 변동돼요. 근데 이제 웃긴 건 여기서부터예요. 옛날에는 이게 브라운색이 공통 요인이고 검정색이 개별 요인인데 약간 서로의 시차가 있었다면은 나중에 코로나19 사태를 지나고 나서부터는 똑같이 올라갔어요. 변동 요인이 방향과 시점이 비슷해졌다. 그쵸? 그리고 전세는 더 빨라졌어요. 그죠? 더 빨라졌다. 전세는 이게 더 틀렸거든요. 시점들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시점이. 여기도 보면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올라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게 비슷해지고 있다. 이게 지금 예전과 지금의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개별적 요인을 가지고 있는 원주역 주변 아파트도 아마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원주 지금 너무 비싼데 미분양인데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최근 거래되는 이제 상황들을 보면 지금 원주역 주변의 아파트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성과가 사실 좋은 겁니다. 그죠? 제가 옛날에 남원주역 호반서밋 사지 말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썸네일 올렸는데 그 썸네일만 보고 안 사신 분들은 안 좋았지만 사신 분들은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안 좋았다라는 게 호반 서밋이 안 좋았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 내용 보신 분 아시죠? 그런데 안 좋았던 게 아니라 그 돈이면 무풍이 더 낫다라는 얘기였고, 호반 서밋도 한 4억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거보다 싸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은 4억 초중반 정도 되고 있습니다. P가 3,500에서 오늘 기준으로 최하점이 3,500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송 이후에는 분명히 안 팔려고 하시는 분들은 더 안 팔려고 할 것이고, 살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잘 협상이 안 되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가격이 오르는데, 옛날처럼 서울에서 오른다고 해서 오르는 것도 맞지만 서울에서 강남 상구에서 가격이 올라서 오르는데 개별적인 요인이 있는 곳을 투자하는 게 더 낫다라는 겁니다. 제 얘기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개별적인 요인이 있는 곳을 사는 게 낫다. 춘천도 GTX 호재가 있었고, 그러니까 대장부터 지금 발끈하고 올라섰던 것 같고, 원주도 가격이 이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요인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지금 미분양인데 사도 되냐, 이 얘기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원주에서는 남원주 역사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 호반 서밋도 그랬었고, 이번에 새로 들어오는 원주역 우미린 스카인가? 원주역도 우미린 스카인가? 이 아파트도 주상복합처럼 돼 있지만 사실은 주상복합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 땅에다가 짓는다는 것 뿐이지 아파트처럼 그대로 들어옵니다. 상가가 밑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역사를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니까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은 좀 잘 보셨으면 좋겠다. 이제는 이 역사 바로 앞에 있는데 이게 서울까지 갈 수 있는 아파트가 잘 없습니다. 물론 무실동에 계신, 원래 대장동네에 계신 분들은 역사를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시죠. 그런데 통계청에서는 원주역, 옛날에 남원주역, 남원주 역사가 지금 원주역으로 명칭이 바뀌었죠. 원주역에 계신 분들은 이용 숫자가 지금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1년에 60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게 1일당으로 보면은 2,000명 정도가 되는 거지만 실제로 이용 개수, 이용 숫자는 더 실실 늘고 있습니다. 맨 밑에는 임대 공급이니까 그거 빼고는 4개의 단지가 들어섭니다. 그 중에 하나가 27년에 들어오는 우미린 더 스카이죠. 그죠? 원주역과 300m 직선 거리에 있는 정말 초역세권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주상복합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흠일 수도 있는데, 이게 대단지라고 한다면 얘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역세권도 역세권 나름이지만 서울이랑 1시간대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라면 랜드마크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지방에 있는 청주에 있는 아파트도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변에는 주거용 아파트가 잘 없어요. 왜냐면 거긴 다 옆 주변에는 상업시설로 되어 있잖아요. 상업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땅을 많이 못 삽니다. 그러니까 상업시설에다가 사업성 문제 때문에 밑에다가 상가를 까는 거죠. 그러니까 상가 위에 아파트가 서는 주상복합이 되는데, 이게 만약에 단지가 세대가 커지면 이런 소음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커버할 만한 인기를 보이는 사례가 있어요. 서울의 청량리역에도 그런 랜드마크 아파트가 있고, 광명에도 주상복합인데 역세권에 주상복합이 있죠. 그리고 청주에도 그런 랜드마크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주상복합인데도 주변이 환경이 좋지 않고 정말 막 유해 환경도 많고 단지도 작고 이러면은 얘기가 좀 달라지겠지만, 세대가 크고 좀 주변이 쾌적하게 되어 있다면은 랜드마크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원주역 우미린이 세대가 900세대예요. 그리고 걔는 주상복합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주상복합으로 알고 있지만 주상복합이 아니라 주상복합 땅에다가 아파트를 짓는 거거든요. 근데 역세권이죠. 세대 크죠. 커뮤니티도 잘 돼 있죠. 이게 만약에 5억 이하 면은 조금 고민이 되긴 하는데, 만약에 얘가 4억 중반대로 나온다면 진짜 가격적인 면에서는 좀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엔 제가 직접 가서 좀 가격적인 부분을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관계자분이랑 한번 만나서 우민에 대한 것도 물어보고, 그리고 오픈 날짜랑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시면 제 메일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제 밑에 댓글에다가 궁금한 점, 물어보고 싶은 점을 미리 얘기해 주시면 제가 다음에 갈 때 미리 관계자분 만나서
그런 것들 물어보고 영상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원 공선생이었습니다.